미국 내에서는 17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에서도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아직까진 오미크론 변이가 대단히 심한 증상을 유발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전역 약국 체인들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에 몇 주가 걸리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불법 취득한 재산의 돈 세탁 수단으로 미 주택 매매 시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 최소 47개국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곳은 최소 47개국으로 확진자는 1,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최초 보고된 아프리카에선 현재까지 가나 34명, 나이지리아 3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228명 등 9개 국가에서 확인됐습니다. 유럽에선 최소 20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덴마크 183명, 영국 246명의 확진자가 나와 하루 만에 100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아시아에선 한국 24명 등 8개국에서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하루 사이 2배 증가해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동에선 이스라엘 11명 등 3개 국가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북미에선 캐나다 22명, 미국 40명, 멕시코 1명 등이 확인됐고 남미의 경우 브라질과 칠레에서 각 5명, 1명이 나왔습니다. 오세아니아에선 현재까지 호주에서 26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 검역 강화에 나섰지만 확산을 막기엔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국 정부 팬데믹 과학적 모델링 결과를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에 소속된 마크 울하우스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지역사회 전파가 다음 대유행을 야기할 것이라며 물리적 차이를 만들기엔 이미 늦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17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서 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저지에서도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로셸 월렌스키 소장은 어제 ABC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17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소장은 우리는 수십 건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매일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에 대해 듣고 있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약청과 CDC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탰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도 오미크론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감염자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여자 성인이라고 밝히고 조지아 지역 주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염자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왔고 경미한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달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17개 주에서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최근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갔었지만 다른 확진자들은 여행 이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 중이라는 걸 시사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편 미 전역의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2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지난 4일 기준 미국의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10월 초 이후 처음인데 사망자 수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기준 하루 평균 사망자는 1,65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오미크론 출현과 함께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여행을 다녀온 뒤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확진 사례는 여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월렌스키 소장은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 9에서 10만 건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99.9%는 델타 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4일 기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은 전체의 60%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징후 때문에 이번 변이의 전염성이 더 높은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중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이 대단히 심한 증상을 유발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어제 CNN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하고 오미크론의 증상이 약하긴 하지만 아직 중증도를 결론짓기 전에 과학자들이 좀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미크론의 발견 국가이자 현재 환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남아공에서 나온 초기 보고서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입원 환자의 비율이 경고할 만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진 않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금까지 오미크론은 대단히 위력적인 심한 증상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덜 심하다든가 심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면 극히 조심해야 한다면서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좀 더 축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는 그 지역에서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지만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그런 대책에 대해 여행자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되도록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입국 금지를 해제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 중인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오늘 뉴욕 시장실 유튜브로 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영역 노동자를 상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관한 최근 소식을 매우 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오미크론 추운 날씨, 연휴 모임을 새로운 위협으로 정의하고 매우 대담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겨울철이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민간 노동자 백신 의무화 조치를 선제 공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되고 이번 조치로 약 18만 4천 개의 민간 사업장에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또 실내 식사나 운동, 오락시설 등 사용을 위해 기존 1회 접종으로 했던 의무화 조치를 2회로 늘리기로 했고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도 실내 활동 등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다만 어린이의 경우 의무 접종 횟수는 1회이고 14일부터 진행됩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이 조치가 어린이와 가족을 계속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자녀들이 백신을 맞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 전역 약국 체인들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약국들은 접종 신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몰리면서 대기 기간에 몇 주가 걸리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형 약국 체인인 CVS와 월그린스, 월마트 등에는 백신 수요가 몰리면서 접종 신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약국 체인은 백신 물량은 충분하지만 접종을 위한 인력이 부족해 사전 예약 없이 오는 사람에게는 백신을 맞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관리들은 치솟는 백신 수요에 맞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신규 백신 접종이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이처럼 백신 수요가 치솟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백신 부스터샷의 자격 요건을 18세 이상 성인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출현에 따른 우려도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려 몰려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CVS, 월그린스 같은 약국 체인들은 백신 접종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다 의료 서비스 사업을 확장하려는 자사 관심에 부합하면서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지만 전국적인 인력난 속에 일부 매장은 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관리들은 현재 백신 수요 급증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원가가 1,193원, 약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백신을 37배에 달하는 가격인 34,562원, 29달러 정도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의료판인 옵서버는 어제 영국 정부가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계약하면서 모든 분쟁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고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옵서버는 생물공학자, 영국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이용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회분 원가는 76펜스, 한화로 약 1,193원, 1달러에 불과하지만 화이자는 이를 22파운드, 한화 34,562원, 약 29달러에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1억 8,900만 회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비밀 유지 조항에 합의했고 이 비밀 계약을 통해 화이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화이자 측은 이런 지적에 옵서버가 추정한 원가에는 연구, 유통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백신의 세전 이익률은 20% 초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화이자의 비리를 파헤쳐온 미국 소비자 권리보호단체 퍼블릭 시리즈는 화이자 계약에는 비밀의 장벽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퍼블릭 시리즈는 화이자와 콜롬비아, 브라질 등 세계 각국과의 계약서를 토대로 화이자 권력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는 백신 공급이 지연돼도 화이자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허락 없이 백신을 기부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블릭 시리즈는 선진국 중 화이자와 비밀 유지 조항에 합의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며 영국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이유입니다. 지난 4일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이유로 내년 미국 성장률 예상치를 종전 4.2%에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4, 4분기 성장률도 종전 3.3%에서 0.4%포인트 내린 2.9%로 전망했습니다. 조지프 브릭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활동 재개를 지체시킬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노동인력이 직장에 복귀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노동력 부족은 더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이외 나라들이 더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무역 상대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골드만삭스의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은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총재의 전망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 3일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오미크론 출현 이전부터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 하향을 우려하고 있었다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법 취득한 재산의 돈 세탁 수단으로 미 주택 매매 시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액 현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신원과 보고 의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방재무부는 오늘 부동산 시장 취약성 개선 규제 방안에 공공 의견 제시 절차를 시작한다고 관보 통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2개 대도시 지역에서만 30만 달러가 넘는 주거 부동산 거래를 이름뿐인 회사를 통해 전액 현금 매입할 경우에 신원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고 의무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보고 의무 규제를 받고 있는 대도시는 보스턴과 시카고, 댈라스 포스워스, 호놀룰루와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시, 샌안토니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및 시애틀입니다. 이외 미국 부동산 시장은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의 부패 정부 관료들이나 불법 활동 관련자들이 범죄 행위로 번 재산을 돈 세탁하기에 아주 좋은 경유지로 여겨지고 활용돼 왔습니다. 특히 전현직 세계 지도자들과 그 측근들이 유령 회사를 통해 여러 곳의 부동산과 다른 자산을 산 사실이 국제 탐사 언론인 콘소시엄이 공개한 판도라 페이퍼를 통해 최근에도 폭로된 바 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는 부동산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이면 내 외국의 부패 관리나 범죄자들이 미 부동산 시장을 통해 부정하게 번 돈을 세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는 16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도 전년도에 비해 30% 넘게 급감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20 회계연도 신규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 전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는 16,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1%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까다로워진 이민 심사와 함께 지난해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 추이를 보면 2002년 2724명에서 2003년 12,382명으로 급감한 뒤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 2016년 이후에는 2만 명 선이 다시 붕괴됐고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20 회계연도 신규 영주권 취득 내용을 보면 취업 이민이 1,736명으로 66.1%를 차지했고 시민권자 직계가족 4,522명, 가족 이민 초청 95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한국 출신의 영주권 취득 건수는 10번째였고 멕시코가 10만 325명으로 최다, 인도 4만 6,363명, 중국 4만 1,483명, 도미니카 공화국 3만 5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 출신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탈북자도 지난해 모두 2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는 70만 7,362명으로 전년도 103만 1,765명에 비해 31.4% 급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온라인 사전 사이트 딕셔너리.com이 2021년 올해의 단어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나 그런 행동을 뜻하는 엘리십을 선정했습니다. 딕셔너리.com은 이 단어가 지난달 사이트에 등재된 단어지만 이례적으로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며 이 단어는 두 가지 정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일원이 아니더라도 정치화하거나 소외된 집단을 포용하는 일을 지지하거나 이를 위해 나서는 사람의 역할이나 위상이고, 두 번째 정의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대방과 협조하고 협력하는 사람, 집단, 국가 간 관계입니다. 전 상원 의원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밥돌 의원이 어제 아침 향년 9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밥돌은 1961년에서 1969년 하원에서 1969년에서 1996년까지 상원에서 캔자스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해왔고 1996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대결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백악관과 미국 모든 공공장소, 군부대에 9일까지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위대한 세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며 추모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켄터키주 하원 의원 토머스 매시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족으로 보이는 6명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기관총, 반자동 총기 등을 들고 찍은 사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추신, 산타, 탄약을 부탁해라고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덤 킨징어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은 총기 패티시라고 조롱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홍보를 담당했던 앤서니 스카라무치도 트위터에서 내년 하원 의원 선거에서 그누가 매시를 상대하더라도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총기 옹호론자인 로렌 보버트 콜로라도주 하원 의원은 매시 의원의 트윗을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2시 30분께 뉴욕 4번 지하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용의자 남성과 객차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총을 쏜 뒤 현장에서 사라진 용의자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씩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